당장 내보내요. 저런 패배자 냄새 나는 인간을 왜 여기 둡니까? 꿈속에서 들린 아내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에 한수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차가운 편의점 바닥 위 베인 손가락 끝에서 붉은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시급만 500원. 2,000원짜리 컵라면을 치우며 구차하게 연명하는 왕년의 박 과장 정한수. 그때였습니다. 점주 민호가 내민 빳빳한 명함 한 장이 한수의 흐릿한 눈동자를 번쩍 뜨이게 했습니다. 재개발 프로젝트 그 지옥 같은 네 글자가 심장을 후벼 파는 순간 한수의 손등 위로 차가운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구원일까요? 아니면 다시 시작된 악마의 초대장일까요? 새벽 4시의 형광등 불빛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눈을 찔렀습니다. 비릿한 전선과 식은 도시락 향이 코끝을 거칠게 후벼 팠습니다. 박스 테이프를 가르던 칼날이 순간 미끄러지며 살점을 삼켰죠. 엄지 끝에서 붉은 핏방울이 꽃처럼 번지며 바닥에 젖습니다. 2년 전 이맘때 화려한 호텔에서 건배사를 외치던 기억이 비쳤습니다. 박 과장이라는 환호 소리가 귓가를 맴돌아 입술을 깨물었죠. 새벽 5시 점주 민호가 사무실 안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내민 명함에는 재개발이라는 낙인 같은 글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형님, 고교 동창인데 확실한 정보라고 하네요. 민호의 목소리가 독 묻은 꿀처럼 귓가를 간지럽게 하더군요. 수익률 30%라는 숫자가 눈동자를 거세게 뒤흔들었습니다. 주머니 속에 명함을 찔러 넣자 뜨거운 불덩이가 살을 지졌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투자금 단위가 머릿속 계산기를 두드렸죠. 수아의 선물과 민준이의 용돈이 환영처럼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첫 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어둠을 갈랐죠. 저는 대답 대신 그저 힘없이 고개를 아래로 떨구었습니다. 창문 틈새로 스미는 바람이 발등을 차갑게 스쳤습니다. 얼룩진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마른 침만 삼켰죠. 금이 간 액정 너머로 동기 재훈의 별장이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 앞에 세워진 외제차가 참 눈부시더군요. 수많은 댓글과 축하 인사가 가슴 한구석을 묵직하게 찔렀습니다. 제 전 재산인 12만 원이 떠올라 얼른 눈을 감아버렸죠. 아빠 선물은 정말 괜찮아요. 수아의 메시지가 화면 위에 덩그러니 떴습니다. 쓰레기통 옆에 낡은 서류 뭉치가 그제야 보였습니다. 먼지 쌓인 재개발 서류를 집어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더군요. 한성주에게 보낼 문자 한 줄을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전송 버튼 위에 멈춰 있던 손이 무겁게 화면을 눌렀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지금 이 이야기에서 느끼셨다면 이미 중요한 신호를 읽고 계신 겁니다. 은퇴 이후의 선택은 더 벌기가 아니라 현명하게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채널에서는 같은 고민을 겪는 분들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선택의 기준을 나눕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구체적인 해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 부평역 근처 카페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성주가 노트북을 제 앞으로 밀어내더군요. 화면 속에는 30층짜리 아파트가 보였죠. 정부 승인 도장이 찍힌 서류가 탁자에 놓였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대림산업이에요. 성주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파고들었습니다. 시공사 확정이라는 글자가 눈에 박혀버렸죠. 1,000만 원을 넣으면 2년 뒤에 300이 붙는다더군요. 서류 위 인감 도장이 붉은 눈동자처럼 선명했습니다. 동의율은 이미 65%예요. 나머지 5%는 금방 채워진다며 웃더군요. 제 손에 쥐어준 펜의 감촉이 서늘했습니다. 2년 전 은행에서 서명하던 그날이 스쳐 지나갔죠. 그때도 지금처럼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입안이 바짝 마르고 심장 소리가 귓가에 울렸죠. 제2금융권에서 대출도 가능해요. 2년만 버티면 된다는 그 말이 달콤했습니다. 수아의 운동화와 민준이의 뒷모습이 눈앞을 가렸죠.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넥타이를 풀어헤쳤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겨우 뱉은 말에 성주가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한수의 상태는 심리학적으로 위기 상황입니다.
손실 회피와 매몰 비용의 함정에 빠진 것이죠. 4억 8천만 원을 잃은 고통은 매우 컸습니다. 단순한 돈이 아니라 가장으로서의 가치를 잃었기 때문이죠. 지금의 조급함은 돈을 벌려는 욕심이 아닙니다. 실패를 만회해 자존심을 찾으려는 강박일 뿐이죠. 인간의 뇌는 스트레스 앞에서 판단력을 잃습니다. 지금 그의 눈에는 아파트가 아니라 환영이 보입니다. 이 위험한 환영은 가족을 위한다는 명분을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파괴적인 선택을 정당화하고 있죠. 밤 11시에 편의점 카운터는 정막만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손님 하나 없는 차가운 공간에서 저는 핸드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죠. 1,000만 원 대출에 연 18%. 매달 빠져나갈 이자 15만 원이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할 수 있다. 2년만 버티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주문처럼 속삭여 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막을 깨고 울린 진동 소리. 금이 간 화면 위로 수아의 이름이 떴습니다. 아빠 크리스마스에 진짜 못 와요? 수아의 힘없는 목소리가 텅 빈 카운터를 울렸습니다. 중학교 입학식 날 함께 찍었던 빛바랜 사진 속 수아의 웃음이 눈가에 번졌죠. 그때는 우리에게도 따뜻한 집이 있었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아 웃던 저녁이 있었지요. 저는 홀린 듯 성주에게 문자를 적어 보냈습니다. 내일 가겠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른 손가락 끝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흰 눈이 소리 없이 쌓이고 있더군요. 2년 전에 그 지옥 같은 크리스마스가 다시 시작되는 줄도 모른 채로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사무실 공기는 담배 연기에 절어 매캐했습니다. 성주의 책상 위에 펼쳐진 계약서는 마치 저를 잡아먹으려는 짐승 같았지요. 투자금 1,000만 원. 예상 수익 300만 원. 24개월이라는 시간이 눈에 박혔습니다. 여기 서명하면 이제 형님도 제대로 서는 겁니다. 성주의 말에 저는 홀린 듯 펜을 쥐었습니다. 손등 위에 흉터가 파르르 떨리더군요. 특약사항에 적힌 동의율 미달 시 80%만 환불해 준다는 작은 글씨. 2년 전에는 보지도 못했던 그 날카로운 함정이 이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세 글자를 꾹꾹 눌렀었습니다. 볼펜 끝이 종이를 찢을 듯 무겁게 느껴지더군요. 축하합니다, 과장님. 성주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사무실 정적을 차갑게 갈랐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울린 진동 소리. 대출 실행 1,000만 원 입금. 그리고 즉시 이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죠. 제 통장 잔고는 여전히 12만 원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지하철에 몸을 실었을 때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은 유령 같았습니다. 이제 됐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입술을 깨물며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죠. 어깨에 짊어진 1,000만 원의 빚이 납덩이처럼 온몸을 짓눌러 왔습니다. 2024년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 공기는 유난히 살을 애듯 차가웠습니다. 핸드폰 화면 위로 수아의 짧은 인사말이 덩그러니 올라왔더군요. 아빠 메리 크리스마스. 그 짧은 글자가 심장을 찢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성주의 전화가 정적을 깨고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과장님 축하해요. 동의율이 벌써 68%예요. 70%까지 단 2%. 그 한 뼘의 거리가 천길 낭떠러지처럼 느껴졌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원금 800만 원에 남는 것은 1,000만 원의 빚. 한 달에 15만 원. 제 피 같은 시급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숫자들이 목을 재어왔습니다. 2년 전 그날도 창밖에는 지금처럼 눈이 시리게 내리고 있었지요. 아이들과 함께 눈사람을 만들던 그때의 온기가 이제는 만질 수 없는 환상 같았습니다. 핸드폰 전원을 끄고 어둠 속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자신이 또다시 지옥의 문을 열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어 눈을 감았죠. 하지만 내일부터 빠져나갈 이자가 현실의 무게로 어깨를 짓눌러 왔습니다.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제 인생은 늘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는 걸까요? 정한수 씨의 파멸은 가난 때문이 아닙니다.
반복이라는 이름의 자기 파괴적 선택이 결정적 원인입니다. 개인 파산 후 7년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기간인 동시에 자신을 성찰해야 하는 자숙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의 권위를 돈으로 되찾으려다 고금리 대출이라는 최악의 악수를 두었죠. 동의율 68%는 투자의 성공 가능성이 아니라 실패 시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업자의 미끼일 뿐입니다. 법은 성실함을 참작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남은 부채와 냉혹한 상환 독촉만이 그의 노후를 판결할 뿐입니다. 수아의 선물을 위해 수아를 만날 기회조차 영영 불살라버린 그의 선택은 비극을 넘어선 책임의 영역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고단한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을까요? 제가 당신의 따뜻한 말동무가 되어 늘 이곳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제가 가장 먼저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